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2월이 좀 두 번이나 됐죠.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몰릴 회차일 것 같은데, 지금 K리그가 들어와서 마감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부상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베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 인천의 경기고요. 지금 EPL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남아있는 상태고, K리그는 이번 시즌 처음 들어왔죠. 그래서, K리그가 이번 시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았어서 조금 경기력에 있어서 부분은, 좀, 많은 경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그 전까지 봤었던 경기력과 좀, 현재의 순위,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 대 인천인데, 인천이 지난 시즌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좀 스타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5경기의 전적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위치하고 있고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5경기 중에서 최근 3경기만 놓고 봤었을 땐 1승 1무 1패로 약간은 좀 흐름이 떨어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인천이 원정이고 대구가 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구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에게 좀 높은 배당이 책정이 됐죠. 그리고 투표율도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 이 부분 자체는 좀 의심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가 인천 상대로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나 상대 전적에서의 좀 취약했었던 부분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대구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폴대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쪽을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보여주는 모습들 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원정에서의 경기고 대구가 유리해 보이지만 상대 전적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배당이나 투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나 최근에 3경기에서의 대구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좀 이 경기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강원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 상대 전적에서의 동일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서울은 지금 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2승 2무 1패로 지금 최근 5경기에서의 전적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강원은 이번 시즌 좀 수원과 더불어서 아쉽죠. 만약에 수원이 이번 시즌 만큼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경질되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강원이 꼴찌에 위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승부도 좀 많은 편이고 최근의 모습들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서울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내 배당에서 이 정도의 배당은 사실 좀 국내 리그에서 이 정도 배당은 좀 정배가 나올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이 조금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볼만 하지만 좀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지금 강원이 보여주는 스타일적으로 이 수비에서의 그런 공간들, 특히나 측면에서의 공간들은 서울이 최근 5경기에서의 흐름이나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강원이라면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이제 광주의 경기고요. 수원FC는 8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광주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흐름이 좋진 않은데 그나마 조금 더 좋은 팀은 수원F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FC가 광주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자체는 광주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광주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나, 투표율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의 광주가 수원FC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광주에게 정배당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순위 차이가 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K리그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에서의 그런 결과 자체는 두 팀이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역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수원FC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정배당을 받고 투표율이 광주 쪽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원FC가 홈이라는 점이나 두 팀의 모습들을 봤었을 땐 저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수원FC도 좋지는 않지만 광주보다 수원FC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고 비슷한 두 팀의 경기라면 무승부도 약간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수원FC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대전의 경기고요. 울산은 지금 1위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뭐 너무나도 압도적이긴 하죠. 12승 1무 1패로 최근 5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전은 6승 3무 5패로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이제 홈일 때 대전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는데, 대전은 어쨌든 승격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이 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저는 좀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는 게, 뭐 상대 전적에서도 울산이 앞서고, 뭐 지금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들이 울산이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울산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를 승무패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넣었다는 부분에서는 좀 의심을 좀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전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 뭐 대전에서의 강점은 특히나 역습에서의 강점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역습이 통하지 않을 게, 상대가 좀 라인을 내리는 팀일 때는 좀 대전 공격의 스타일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울산은 라인을 내리는 팀은 아니죠. 이 뭐 두 팀의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울산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대전의 장점인 역습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울산의 수비 라인 높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날이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아스날이 지금 뭐 리그 경쟁에서, 우승 경쟁에서 좀 실패를 한 상황이긴 한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뭐 남은 경기 이겨봤자 어차피 원정에서의 경기고, 승점에서의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이고, 아스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번 시즌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홈에서 마지막 경기, 뭐 우승 경쟁을 아쉽게 놓친 상황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저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자체가 좀 아스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스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아스톤빌라가 브라이튼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토트넘과의 지금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7위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이튼은 이미 좀 유로파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브라이튼 자체는 크게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톤빌라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동기부여가 더 높은 아스톤빌라고 홈에서의 경기고,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다면 경기력은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 상대로 크게 밀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9위에 위치하고 있고 동기부여는 뭐 아스톤 빌라 순위 자리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동기부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시티는 이미 우승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만 놓고 봤었을 때는 브랜트퍼드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인지 맨시티가 우승이 확정이 되고 나서 약간 로테를 좀 돌리면서 좀 챔피언스 리그 준비도 하고 이랬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맨시티 쪽으로 좀 많이 몰리진 않았죠. 이런 부분들은 맨시티의 로테이션 가능성과 브랜트퍼드의 이 동기부여가 더 높다라는 점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맨시티가 마지막 경기라서 좀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일부 선수 주축 자원들에서의 일부 선수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가 원정이고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맨시티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맨시티에게 1.6배당은 좀 굉장히 많이 높은 배당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심이 되지만 저는 일단은 단통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첼시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뉴캐슬은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저는 좀 크게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첼시가 홈일 때는 그래도 뉴캐슬 상대로 전승을 하면서 좀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첼시가 뉴캐슬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순위에도 나오다시피 첼시보다 뉴캐슬이 훨씬 높죠. 첼시는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첼시가 어쨌든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좋지 않더라도 마무리 자체는 홈에서 그래도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뉴캐슬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점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는 첼시의 무승부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노팅엄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팅엄도 일단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노팅엄 3대로 최근에는 좀 죄송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저도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팅엄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에 좀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동기부여가 없고 노팅엄도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17위에 위치하고 있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나 리즈가 이기게 된다면 에버튼이 졌을 때는 이제 강등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 자체가 에버튼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버튼이 본머스 상대로 최근에 3연패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강등에 걸린 상황,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인 상황에서 4연패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승부의 결과도 에버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테고 본머스는 좀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버튼의 단통 승만 동기부여를 보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리즈는 19위에 위치한 상황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뭐 7위 자리를 노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리즈는 지금 19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가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우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토트넘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리즈 상대로 좋았었고 토트넘도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에게 정배당을 줬죠. 제 생각도 뭐 동일하긴 합니다. 뭐 리즈가 동기부여가 있더라도 이번 시즌 좋지 않았었고 경기적인 부분에서 토트넘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토트넘이 동기부여가 높기 때문에 리즈 상대로 분명히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리즈 역시 동기부여가 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이 좀 저는 이제 감독의 대행을 하면서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그랬던 부분들을 보여줬었지만 다시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라서 지금 토트넘을 믿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등 버프가 달려있는 상대팀이라면 저는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즈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웨스트햄의 경기이고요. 레스터는 18위에 위치하고 있고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높을 거고요. 웨스트햄은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동기부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도 없고 레스터가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기도 하고 웨스트햄이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기부여 쪽을 좀 높게 사서 레스터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풀럼의 경기고요. 맨유는 이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크게 동기부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맨유가 풀럼 상대로 2연승을 했다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맨유가 풀럼 상대로는 항상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도 맨유가 홈이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 승리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풀럼 상대로 강했었던 맨유였었고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맨유 쪽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리버풀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동기부여는 사실 없죠.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인데 뭐 리버풀도 지금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팀에서 물론 리버풀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줬었지만 저는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리버풀의 경기력이 저는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없고 좀 오히려 이거는 좀 낚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이 오히려 EPL에서의 이제 마지막 홈 경기
않겠죠. 이번 시즌. 다음 시즌은 이제 강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홈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승부까지만 바친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